안녕하세요. 리얼파파의 부동산 읽기입니다. 이제 올 곳이 왔죠. 이제 부동산의 거품이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징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서울 및 연접 네 곳을 제외한 모든 곳이 조정 대상 지역이나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이번 심의를 통해서 서울과 연접한 가천과 성남, 분당, 수정, 그 다음에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그 다음에 요번에 안 빠졌던 곳이 있었잖아요. 인천과 세종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런 발표를 하는 거는 이유가 있죠.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물가 상승률보다 집값 상승률이 1.3배 낮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물가가 오르는 것보다도 집값의 상승률이 더 낮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먹고 쓰고 우리 식료품이나 많은 거 사잖아요. 그것들은 계속 올라가는데 집값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볼 때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물가가 오르면 집값도 오르고 모든 것들이 올라, 교통비도 오르고 우리가 월급도 오르고 다 오른다라는 거죠. 물가 상승률보다 집값 상승률이 1.3배 정도 낮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지 않고 물가는 올라가는데 집값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을 해지할 수 있는 어떤 요건이 이제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기준에 통해서 서울과 가천과 성남에는 이제 분당과 수정구가 있고, 하남이나 강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이 당연히 인천이나 세종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이 거품이 지금 빠지고 있다라는 징조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거품이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폭락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한편 주거정책심의회에서는 서울과 경기 네 곳에 대해 규제 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보면 서울시는 주변 지역 파급 효과, 근데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 그 다음에 그걸 감안해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 대상 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거는, 여전히 서울 같은 경우는 각종 인프라가 많이 갖춰져 있잖아요. 대부분의 일자리가 있고 거의 1,000만이 넘는 이제 시민이 이제 살고 있는 어떤 그런 곳이죠. 근데 1,000만의 시민이 살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직주 근접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 없는 곳이 없어요. 낙후된 곳이 없어요. 낙후된 곳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서울 어느 곳이든 웬만하면은 우리가 중심으로 말하는 거 여의도나 강남이나 아니면 용산 같은 경우죠. 아니면 종로, 거의 30분 내로 이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곳에 있어요. 교통의 요충지죠. 주변에 파급적인 개발 수요와 높은 주택 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지금의 어떤 대세의 하락 속에서도 서울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랑 유사하게 지금 나온 어떤 네 곳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천과 성남과 하남과 광명은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역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인천 지역 같은 경우나 세종 지역 같은 경우가 많이 올랐죠. 특히 세종 지역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2의 수도가 된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실현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대 심리와 정말로 정착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누릴 수 있는 곳은 서울과, 그리고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역으로 이제 느껴보는 건데, 과천과 성남과 하남과 강명이라는 거죠. 왜냐면 광명 같은 경우는 여의도랑도 가깝고 가산 디지털 단지 굉장히 디지털 굉장히 가깝죠. 하남 같은 경우도요, 잠실이랑 가깝다고 하는 거는 강남이랑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과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성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기 신도시가 이제 성남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일산에 대한 아픈 얘기도 있는데, 성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나갔죠. 근데 수도권 남부잖아요. 남부인데 거기 이제 판교에 있는 이제 판교 테크노밸리가 있고, 판교 테크노밸리 통해서 수많은 일자리가 강남에 버금가게끔 이제 있어요. 뭐 네이버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수많은 기업들이 몰려와서 탄탄하게 직주 근접을 이제 이루고 있는 말하고 이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뭘 살펴봐야 되냐면, 저는 이제 그 운정 쪽이나 이제 고양시, 양주, 옥정 이런 쪽을 이제 관심을 많이 두고 보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도 솔직히 조정 대상 지역이 이제 해지됐다고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적기다. 이제는 투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고양시에도 보면은요, 킨텍스가 있죠. 킨텍스 라인이 있고, 근데 킨텍스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우리가 풍덩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사지구라든지 아니면 뭐 가자지구랑 우리가 같이 볼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죠. 왜냐면 킨텍스는 GTX가 이제 지나가는 어떤 그런 지역이잖아. 운정에서 GTX를 통해서 이제 삼성역까지 연결이 되는 어떤 그런 노선의 한 중심에 이제 출발 지점에 거의 있는 부분이잖아요. 파급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이렇게 이제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를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우리가 투자는 아니더라도 어느 집으로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지금 이제 찍었던 건 그냥 갑자기 찍게 된 건데,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요, 불패가 아니에요. 폭락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영원히 폭락은 아니에요. 항상 오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서울 전역이 올랐던 것처럼 대부분 지방 도시들 많이 올랐고요. 위성 도시라고 하죠. 뭐 동탄이라고 뭐 용인, 그 다음에 운정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심지어 옥정까지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양주 옥정도 많이 올랐는데 그러한 거품들이 많이 꺼지고 있죠. 근데 이런 거품들이 꺼지고 나서 진정한 의미에서 옥석이 이제 가려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아직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교통혁명이죠. GTX 라인을 통해서 그런 혁명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지금은 폭락 시기이기 때문에 GTX에 있는 그 역들, 예를 들면 뭐 인덕원 역 같은 경우도 있죠. 인덕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굉장히 많이 꺼졌죠. 근데 이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치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킨텍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올랐다가 많이 폭락을 했지만 여전히 아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어떤 그 GTX 라인을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왜냐면 이 GTX 라인이 지금 서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로 가고 있고, 서울은 조정대상지나 투기결정에서 해제가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탄탄하게 규제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울도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규제들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아직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저는 이런 정보의 발표를 통해서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그냥 보는 거, 1차원적으로는 보자는 얘기예요. 규제 지역이 해지가 됐다라고 하면은 각종 규제가 해제되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규제가 아직도 남아 있다라고 하면 오를 요지가 있고 아직도 탄탄한 뭔가의 가치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저는 합니다. 서울은 여전히 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축하드립니다. 과천과 성남과 하남과 광명, 여기 있는 사는 분들은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뭐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좋은 지역에 살고 있다. 나는 아직도 규제 지역에 살고 있다. 규제가 아닌 지역에서는 뭐 청약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출 한도라든지 아니면 그 세금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웃고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규제 지역이 해제됐을 때 장점에 대해서 좀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본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됐을 때 장점이 이제 이거를 잠깐만 살펴보고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뭐 청약 1순위 조건이 바뀌죠. 비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청약통장 1년 이상, 그 다음 10회에만 납부하면 되고요. 세대원에게도 청약 기회가 주어지고, 전매 가능한 건 당연히 가능한 거죠.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요, 거주 조건이 없어요. 2년만 보유하면 돼요. 근데 조정 대상 지역은 거주 2년과 보유 2년이 있고, 2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도 비조정 대상 지역은 3% 이하고, 조정 대상 지역은 8%,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처분 기한도 비조정 대상 지역은 3년, 그 다음 뭐 장기별 특별공제, 뭐 다주택자 최대 30%, 1주택자 최대 80%까지 가능하다는 거. 뭐 LTV 무주택은 70%, 1주택 이상은 60%가 가능하다는 거. 주택담보대출 규제도요, 세대당 2건까지 가는 대출 가능하고요. 잔금대출제 1주택 처분 조건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제 제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규제지역 서울 및 연접 4곳 외에 모두 해제가 됐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할게요. 규제가 있다, 오를 요지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규제가 해제가 됐다, 떨어지고 있고 걷잡을 수가 없다. 정부에서는 아무리 이거를 규제를 풀어도요,
시장 심리에 관련돼서 잡기가 되게 어려울 것입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금리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당연히 뭐 그것도 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금리가 떨어지고 났을 때 이렇게 지금 규제가 해제된 지역에서 옥석을 가리는 게 있어요. 그때는 GTX 라인이에요. GTX 역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그 지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그때에 거래량을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가 이제 찍고 있는 어떤 그 아파트가 그 역세권의 아파트여야 돼요. 뭐 갑자기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는 매수 찬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언제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군가 사기 시작한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구입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때부터 이제 심각하게 고민하시면 됩니다. 이제까지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